네,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2년차 황태현입니다. 환자는 1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두근거림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시작은 1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 최대 맥시멈 2시간까지 지속되는 팔피테이션이 있었다고 하고 시작은 갑자기 서든 온셋을 해서 슬로울리 सब사이드 되는 양상이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심호흡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다는 기록은 있었어요. 이전에 알려진 다른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었고 에코상에서 챔버 사이즈나 시스토릭 펑션, 다이아스토릭 펑션 모두 정상이었어요. 타병원에서 시행한 72시간 웨어러블 ECG였고요. 이 72시간 중에 2024년 5월 18일 첫째 날 저녁 10시에서 11시 넘어가는 이 시간대에 하트레이트가 올라간 게 보이고 있고 이때 봤을 때 레이트는 대략 190회, 사이클랭스 320 정도의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소견이 도큐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리퍼돼서 시행한 11리드 ECG는 다음과 같이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레이트 75회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심장 사이즈는 조그맣고 다른 풀머너리 컨제스천이나 카디오메갈리 소견 더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 잠깐 설명드리면 키가 179에서 180cm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한 55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17살의 고등학생. 그래서 이 피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처음에 듀오데카폴라 카테터를 하이아레이부터 CS까지 그리고 코드릴 히스에 그리고 데카폴라 카테터를 RV 에이펙스에 이렇게 집어넣었었어요. 이니셜 리듬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사이클랭스 697, AH 90, HV 50, QRS 듀레이션은 90ms였고 처음에 레피드 V 페이싱 700ms부터 시작했고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A 액티베이션은 히스 1, 2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700이 660에서 640으로 줄이면서 봤을 때 VA 디크리먼탈 프로퍼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700에 520에서 VA 컨덕션 ERP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 700에 240일 때 VERP를 확인했고 그다음 이제 레피드 A 페이싱 700ms부터 이제 다시 A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싱글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700에 640에서 630으로 10 줄였을 때 AH 점프가 256에서 307로 51ms가 있어서 AH 점프가 있다고 판별을 하였습니다. 이제 쭉 다 내려갔을 때 네로 큐레스 타키가 인덕션이 안 돼서 아이소프렐 3마이크로로 달고 더블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진행을 했고 더블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450에 300에 300에서 네로 큐레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되는 과정을 보면 A에서 H, A에서 H 그리고 A에서 요 H로 가면서 이렇게 인덕션이 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네로 QRS 타키카디안 타키사이클랭스 470에 AH 340, HV 46, QRS 듀레이션은 86ms 양상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11리드 ECG는 레이트 한 130회 정도 되고 쇼다피 타키카디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했던 거는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라이트 벤트리클을 동시에 시뮬테이니어스하게 페이싱하는 매뉴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 히스 H 할로우 17, 18과 RV 디지털 1, 2를 같이 시뮬테이니어스하게 페이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이클 랭스에 50ms를 더 얼리스트하게 더 줬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이 되지 않았고 히스 1, 2의 얼리스트 시그널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V 리셋을 시행했을 때 V 리셋은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RV 에이펙스에서 인트레이먼 페이싱을 했을 때 PPI-타키 랭스는 126으로 115보다 컸습니다. 저희가 하이아레이에서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200ms 더 빨리 줘봤는데 줬을 때 H17, 18에서 줬을 때 A 리셋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서 이것이 조금 이상했었던 소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이아레이를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는 요게 컨덕션이 페이싱이 들어가고 나서 나오는 히스와 그 이후 서브시퀀트하게 나오는 H2
이 HH 인터벌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타깃 사이클 랭스보다 거의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20, 440. 그 다음 저기가 프록시멀 CS, 할로 H89에서도 한번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110ms를 더 빨리 줬을 때 403ms로 줄어드는 것을 타깃 사이클 랭스가 줄어드는 A 리셋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여기서 H1과 H2 인터벌, HH 인터벌이 타깃 사이클 랭스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RARV 시뮬테이니어스 페이싱 말고도 프록시멀 CS 같이 세 군데에서 이 페이싱을 하는 메뉴버도 같이 하려고 핀박스를 갈아 끼면서 이제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보았는데, 사실 H89 프록시멀 CS와 RV에서 페이싱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하이아르 페이싱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EGM을 봤을 때도 이 하이아르에서 페이싱이 잘 된 건 없었지만 이런 메뉴버를 진행을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레피드 V 페이싱일 때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A 액티비티가 히스 에리아에서 보였고,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에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확인됐고, 싱글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에서 AH 점프가 보였고, 아이소프로테인을 인퓨전하면서 더블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에서 네로우 컴플렉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는데, 시뮬테니어스하게 RA RV 페이싱을 할 때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이 안 되었고, 그 타키카디아의 가장 빠른 시그널은 히스에서 보였다는 것. 그리고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V 리셋은 없었고, PPI 마이너스 타깃 사이클 랭스가 115ms 이상을 보였었습니다. A에서 프록시멀 CS에서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리셋은 있었는데 하이 RA에서는 리셋이 없었고, HH 인터벌은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하면서 HH 인터벌이 타깃 사이클 랭스보다 작거나 같은 비슷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소견이 좀 다르긴 한데, 다른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티피컬한 AV NRT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판단돼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여기 위치시켜 놓고 RV를 에이펙스에서 세툼으로 위치를 리포지션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H19, 20에서 하이아레에서 260ms보다 더 빠르게 줬을 때 이때 이제 A 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리셋이 다시 했을 때 리셋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을 때 이 모든 소견을 종합했을 때 AVNRT의 슬로우 패스트 타입이라고 임프레션을 잡았고, 이 환자가 나이가 17세고 워낙 그 VA 블락 사이클 랭스가 좀 길었던 편이라서 카테터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SL1 시스를 길게 다시 시스 체인지를 하고 여기 슬로우 패스웨이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시킨 요것이 이제 어블레이션 직전에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5초 이내에 정셔널 리듬이 나왔고, 그때 이제 어블레이션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가로 더 어블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하이아레이 페이싱을 하면서 프리 어블레이션 시그널은 다음과 같았고, 다시 어블레이션 하면서 55W에 60W, 55도 60W, 55W에 55도까지 더 해서 70초까지 어블레이션을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인덕션이 되는지 더블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600에 400에 240, 이거 잘못됐는데요. 600에 500, 370에서 360으로 됐을 때 AH 점프가 확인이 돼서 카테터를 이전보다 좀 더 디플렉션 시켜서 더 아래로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어블레이션을 추가로 진행을 했고, 추가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역시 AH 점프가 있긴 있었으나 따로 에코가 있지는 않았고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지 않았고, 더블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600에 500에 340에서 AB 노드 ERP 확인돼서 시술은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RF 후에는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가 되었고, 시술 직후에 촬영한 심전도에서는 사이너스 리듬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EP 스터디 내용이고, 리뷰 내용은 리뷰 가기 전에 디스커션을 좀 해야죠. 네. 보통 AB 노드 리엔트리 때는 다른 머니버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들으시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지금 만들었는데 왜 이런 머니버를 했고 또 이 머니버의 인터프리테이션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사실 원래 처음 이 환자를 했을 때 이게 도큐멘트된 11리드 ECG가 아니라 이게 웨어러블 ECG여서 혹시 AT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었고 뭐 JT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내빅스를 준비는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키는 큰데 키는 크고 아주 굉장히 마른. 삐쩍 마르고 거의 저기 뭐 난민 같이 그렇게 삐쩍 마른 친구인데 그 어머니는 무지하게 뉴로틱하신 분이고 근데 처음에 V 블록 사이클 렌스, AB 블록 사이클 렌스 상당히 길었죠. 네, 거의 600이었습니다. 네, 18살인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양상이 굉장히 슬로우 네로 큐러스 타키카디아 처음에 나타났던 게 120 뭐 그 정도였었고 그래서 이제 JT를 감별을 해야지 괜히 하프블락 만들었다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머니버를 여러 가지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요 그 시술하기 전주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노도 벤트리큘라 그 다음 주에 한번 그 같이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컨실드 노도 벤트리큘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니버를 JT 그다음에 인프라노달 리엔트런 타키카디아 뭐 노도 벤트리카 타키카디아 같은 레어한 그런 타키카디아를 전부 감별하기 위해서 에이페이싱까지 다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각각의 머니버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홍태현 선생님이? 네, 일단은 V 리셋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일단 AVRT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AVNRT나 AT일 가능성이 있는데 준이 어떻게 있죠? 어디 얼마 정도 당겨졌을 때 프레임 사이즈 인덱스 얼마 기준으로 보통 판별을 해요? 100, 수치가 100,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예. 거의 맞는 슬라이드를 붙여놓고 해야지 청중이 이제 수긍을 하겠죠. 근데 그만큼 당긴 게 없었고 이게 제일 많이 당긴 거. 그래서 이걸 가져. 그리고 사실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주는 건 사실 저도 이번에 실제로 해본 거는 처음인데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A 리셋이 된다면 그거는 AVNRT일 가능성을 조금 더 시작하고 리셋이 안 된다면 이게 사실 JT를 더 시사하는 소견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케이스 할 때 A 리셋이 안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프로카에서도 읽었기 때문에 그럼 JT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또 VA 블락 사이클에서 워낙 길어서 그래서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매뉴버들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기서 A 시그널 A 페이싱 하는 거는 히스 리프렉토리가 아니고 앞으로 확 당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리셋이 되거나 터미네이션 되면은 AB 노드 리엔트리를 서포트하는 소견이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상관없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제 JT를 더 페이버한 거죠. 예,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JT일 가능성이 더 높았고 다만 이제 뒤에 제가 리뷰는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르는 추가 슬라이드 가져오긴 했는데 IRA 오더를 페이싱을 했을 때 A 페이싱에서 히스 그다음 서브시퀀트한 H 인터벌과 이후에 나온 타키 사이클 랭스를 비교했을 때 타키 사이클 랭스가 더 길게 되면 이거는 좀 더 AV NRT를 페이버하는 소견이다라는 그런 리뷰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프록시멀 CS도 역시 이제 A 쪽에서 110ms 더 얼리하게 당겼을 때 이때는 이제 A 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거는 좀 더 AV NRT에 페이버한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조금 더 헷갈렸던 케이스입니다. ABNRT거나 또 아,
어, 인프라노다 리엔트런트 일단은, 타키카디아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리엔트리와 연관된 CS 오스티움 에이트레 타키카디아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죠. 이런 소견이 보이면. 그러나 JT는 어게인스트한 소견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HH 인터벌이 타키사이클랭스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봤을 때 이건 AV NRT에 더 페이버한 소견임을 보여주고요. 사실 요 세 가지 동시에 시뮬테니스하게 페이싱하는 매뉴버가 잘 된 게 찾고 싶었는데 이 하이아레이에서 페이싱돼서 넘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페이징 타이밍이 제가 좀 추적이 어려웠던 타이밍 아닌가요? 이게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핀박스가 세 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갈아 끼우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 환자의 레이트가 또 이제 아이소프로테로놀 이펙트가 떨어지면서 또 타키사이클랭스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 방법은 그 황준 선생님이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A 캡처 페이싱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CS 캡처가 되면서 리프랙터리 피리어드에 걸려가지고 하이아레이 캡처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V는 캡처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더 네. 앞으로 당겨서 페이싱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삼아서 테스트 해본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케이스 할 때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앞에 풀 말고 아래 RV 네. 사이먼 페이징 하는 거 요거는 잘 됐었어요. 이거 해서 요거를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래에 RV가 페이싱 될 때, 이 RV는 이렇게 페이싱 되면서 QRS가 이전보다 더 와이드한 몰폴로지를 보이고, 제가 준비한 그 저널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보았습니다. 타키사이클랭, 이 뒤에 나오는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하나를 보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타키카디아의 첫 번째 시그널이 A인지 H인지 V인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첫 번째로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AVNRT와 AVRT 그리고 AT 이렇게 세 가지를 감별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잘 안 쓰는 방법인데 굉장히 유용한 감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래에 RB 사이먼테니스 페이싱 하는 게. 네, 그거를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논문이 2011년 유로페이스의 피츠버그 대학 그룹에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80명의 환자에서 PSVT 주로 이제 AVNRT나 AT 그리고 AVRT 그리고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RA랑 하이 RA 디스탈과 그리고 RVA 디스탈 쪽에서 페이싱을 주는데 대략적으로 타키사이클랭스의 80에서 90% 정도 되는 걸로 이 사람들은 한 번 페이싱이 아니라 좀 여러 번, 한 5번에서 10번 내지 5번에서 10번 페이싱을 줬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비트가 무엇이냐,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계속 유지되냐, 요거를 가지고 AT, AVNRT, AVRT를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이RA 디스털과 RV 디스털의 페이싱을 이렇게 주었고 그 이후에 타키카디아가 진행될 때 첫 번째 나오는 시그널이 요 A인 거를 봤을 때 이 환자들 어블레이션 받고 서세스풀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AT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B에서 이 하이RA와 디스털과 RV 디스털을 같이 사이멀테니어스하게 페이싱을 했을 때 이 타키카디아가 그 이후에 터미네이션 안 되고 계속 유지되는데 첫 번째 그 시그널이 히스인 경우에는 AVNRT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표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AT 10명, 사이너스 타키 50명, AVNRT 24, AVRT 23이었는데 요 사이멀테니어스 RA, RV 매뉴버를 해서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는 AVRT가 86%로 굉장히 높아서 AVRT인 경우에는 이 매뉴버를 했을 때 터미네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RA, RV 매뉴버를 했을 때 얼리스트 일렉트로그램 다음 뭐가 나오느냐 AT인 경우는 다 RA 시그널이 100%가 나왔고 AVNRT는
히스가 100%가 나왔는데 AVRT는 이렇게 갈라지더라. 라는 걸로 AT랑 AVNRT를 이제 감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드밴티지라고 하면은 이게 뭐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이나 뭐 AH, 뭐 델타 AH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그냥 RA, RV 캡처만 잘하면 첫 번째 나오는 시그널이 뭔지 타키카디아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감별을 해볼 수 있다는 것과 AV 노드 히스 퍼킨즈 시스템에 인디펜던트하게 요 A랑 V만 캡처 잘하면 된다. 즉 AV 인트레인먼트가 된지 안 된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장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디스어드밴티지로 이제 한 챔버만 캡처가 되고 다른 한 챔버가 캡처가 안 되면 잘못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캡처가 잘 되는지도 잘 판별해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RA-RV 페이싱을 했을 때 터미네이션은 되지 않았고 첫 번째 얼리스트 일렉트로그램이 히스인 걸 봤을 때 AV-NRT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JT 감별은 AX 뭐 이전에 김주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신 게 있어서 AX 스티뮬을 줬을 때 리셋이 안 되는 게 이제 JT고 리셋이 되는 게 AV-NR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H1, H2가 결국에는 AV-NRT에서는 페이싱을 줬을 때 마지막 페이싱에서 다음 히스까지 그 다음에 서브시퀀트한 이 히스 그 이후에 타켓 사이클 랭스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작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까 저희 프록시멀 CS 페이싱 했을 때 거의 두 인터벌이 같았고 하이아리 페이싱 했을 때는 420에 440으로 물론 타켓 사이클 랭스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JT였다면 H1, H2가 훨씬 더 길고 타켓 사이클 랭스가 짧았을 것으로 이제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가 JT로 전달할 수 있고 이 메뉴벌은 사실 JT는 감별을 못하고 여기서 AV-NRT는 다 티피컬한 AV-NRT였기 때문에 atypical AV-NRT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도로 뒤에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행된 분들 모드를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리페이싱이나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앞당겨진 이제 피닉스나 페이싱 했을 때 노드 뒤에 사이클은 2배 간격이었으면 물론 이펙티브한 메뉴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피스 여기 HHH가 변화 없이 그냥 이어진다면 저 앞에 두 간격이랑 뒤에 두 간격이랑 일치했다면 이펙티브하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더 HH 인터벌 재봤을 때 요게 더 짧습니다. 거기는 히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두 개 저거를 재서 그 사이에 낀 거를 이제 비교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음, 시가 안 보인. 이거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쪽 테이블에서 얘기한 건 들리질 않아. A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하고 V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이 노드 액티베이션을 영향을 주느냐 봐야 될 것 같아서 타키카디아 사이클렉스 2배로 해서 측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배로 세면 금방 알죠. 근데 아까 그 유로페이스 저널에서는 아마 JT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하고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게 러프하게 빠르게 그냥 래피드 다이그노시스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로 썼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AB 그냥 atypical ABNRT로 생각하고선
마고본했던 그런 환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좀 어뉴주얼한 타키카디아였을 가능성은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별 진단했던 게 JT, 그다음에 인프라 노달 리엔트런 타키카디아, 또 컨실드 노도 벤트리큘라, 또 컨실드 히스 벤트리큘라 이런 그 어뉴저얼 바이패스 트랙에 대해서 간별 진단하는 게 이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방법들을 어, 프로토콜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경험했던 케이스하고 한 케이스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누가 리뷰를 한번 할래요? 그 레퍼런스까지 내가 다 붙여서 만들었는데 황태현 선생님이 다음번에 한번 할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보내줄 테니까 그 다음번에 토요일 날 EGM 때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인이 참여했던 케이스가 아니라서 쉽진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스 받은 사람이나 교수들이 그냥 쭉 리뷰하면은 혼자서 떠들다 끝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데카폴라 카테터를 하나 RV 쪽으로 했던 것은 뭐 나중에 AT라든지 다른 것들을 감별을 위해서 카테터 체인지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보고 오신 랩에서 특별히 인감 받으신 게 있으신지. AT를 처음에 감별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데카가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AB 블록 사이클렌스, VA 블록 사이클렌스 길고 애도 좀 뭐라 그러나 아주 저체중인 그런 소견이고 그래가지고 좀 긴장하고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JT면은 무리 안 하겠다고 그런 설명까지 보호자가 좀 뉴로틱해갖고 설명까지 하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 진단할 때 그 A 리셋이 안 된 걸로 잘못 매저를 해가지고 JT를 오인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어블레이션 전에 다시 한번 의심스러워 테스트 해본 거에서는 AB 노드 리엔트리가 확인이 돼서 과감하게 어블레이션하고 끝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추가 사항 없으면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